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또 한번 언급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일부 업종에 대한 고평가 분석 이런 것들이 또 종목들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또 했죠.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어제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면서 시장 하락을 또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뭐 엔터주, 게임주, 철강 이런 종목군들 일부가 또 상승하는 이런 장에서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약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재료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영향을 준 거 그냥 관세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해외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오늘 아시아 증시 시황 이야기할 때 트럼프의 저 관세 발언을 많이 주목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이런 것들 관세 부과할 건데 한 달 내에 발표할 거다. 이거 대체로 4월 1일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달 이내라고 하면은 3월 중순 넘어가면 바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이 한 달 이내면 당장 다음 주일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연상하게 되죠. 특히 최근에 올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자극이 된 게 있었고, 또 뭐 일부 개별 업종에 대한 어떤 이슈들,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이제 국방 예산 줄인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오전 한때 방산주들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는 뭐 종목들이 돌아서긴 했지만 오전 같은 경우는 시황적인 어떤 부담스러운 재료에다가 개별적인 업종, 뭐 조선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개별적인 어떤 업종 이슈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여기에 국방, 조선 이런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전에 출발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 반면에 이제 수급 쏠림이 나올 만한 현상도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엔터주들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을 풀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이 에이펙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 올 거잖아요. 오는데 이게 안 올 수가 없는 게 다음 회의 주최하는 곳이 중국이죠.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오려면 뭔가 선물 줘야 되니까 아마도 그 문화 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한령을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이런 이슈로 올라가긴 했지만 시장 전체로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수의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특별하게 많이 빠졌던 건 조선 업종인데 보고서 제목이 셌어요. 이게 하선 내려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 의견 중립 조선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건 알겠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무슨 PBR 밴드 이런 거 보면 기존의 어떤 위치를 크게 넘어가 버리면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가 있는, 아주 그냥 하늘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기준으로 보는 게 맞냐라는 논란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적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이 기준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고서 영향은 이 보고서를 핑계 삼아 좀 매도가 많이 나왔고, 이런 점이 이제 투자들이 시장이 좀 강했던 업종이 밀리는 거 봐서는 반등의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보는 변수들,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나 뭐 AP나 로이터나 이런 데서 아시아 증시 시황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이 추가 인하는 당분간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리고 뭐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금리 안 내릴 거야, 이런 발언을 했죠. 물론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것을 이제 조금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걸로 상쇄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신흥시장에서는 연준이 진짜 금리 안 내리나 보다, 요거 조금 의식이 되는 상황이 되었을 거고, 관세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생산 라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한다면 생산 시설을 이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여기에 따라서 좀 전략 세우고 투자하는데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GM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라고 협상을 하는데 주변 국가들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새로운 국면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게 지정학적이 뭐 전쟁 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걸 정돈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뭐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보던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세로 시각을 바꾸고 그 이후로는 이제 딥시크 쇼크,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진핑 최근에 이제 주요 테크 산업의 어떤 지도자들을 만났잖아요. 리더들을 이제 만나고 하면서, 이게 중국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중국이 강하다는 건 위안화가 강세로 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나중에. 그럼 이제 원화도 강세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것도 외국인들 수급에 향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신에서는 그냥 오늘 관세, 관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오늘 우리 증시에 핑계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어저께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가 2020년 12월 이후에 8일 이상 올라간 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더 올라가려면 뭐 하루 이틀이야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17일 이상 올라가는 횟수가 그렇게 잦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조금 매물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질문 있을까봐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제 채널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황맨 스토리, 그러니까 SHM 스토리, 이렇게가 제 텔레그램 채널이니까 또 물어보실까봐 제가 이거 대충 올려놨습니다. 자,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저는 이걸 거래대금을 되게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조 2,5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신규 상장지 모티브링크가 오늘 거래대금이 9천억이 터졌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거래대금이 거의 2조 원 됐거든요. 그리고 저 모티브링크 하나가 거의 9천억이니까 이 조합이 3조 원 정도 됐죠. 여기다가 조선업종,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조선업종의 거래대금이 또 오늘 합산하면 거의, 하여튼 오늘 이 좁은 방산, 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티브링크 이 안에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보통 제가 뭐 자주 언급드립니다만, 이제 수급 블랙홀이 나오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사실 소형주는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시장 전체로 하락 종목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 블랙홀 현상이 만들어진 게 좀 이유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초반에 약했다가 뒷부분에 확 올랐다가 이제 후반부에 다시 이제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 2022년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저 거래량이 주가의 이제 피크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피크가 될 거냐, 손바뀜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수급 블랙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거래대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오늘 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빠졌는데, 이게 보시면은 21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날 바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번에 과연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냐 이제 봐야 될 거고, 삼성전자는 오늘 지난번 1차 저항은 돌파했는데 오늘 이제 61선, 121선, 저거는 작년도 8월 이후에 돌파가 안 된 자리죠. 이게 돌파하고 안착까지 돼버리면은 코스피 시황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121선에서 이제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어갈 수 있느냐, 밀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관세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반도체 관세 부과해서 트럼프가 미국에 득이 될까요? 저는 이게 디램은 어차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대체가 안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거가 미국 반도체 구매하는 건 또 되게 많고 해가지고 반도체 관세 부과하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에 득이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는 오늘 뭐 주가는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다 매수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매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선물 매수는 어제 조금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상단 뚫고. 근데 오늘 일단 다시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3천억 원 이상 매수한 다음 날은 매도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는 좀 안 깨려나 했는데 오늘 그냥 기존의 어떤 패턴 그대로 갔고요. 종목은 외국인들이 이제 LIG 넥스원 이제 매수한 게 있었고, 근데 쭉 보면 뭐 그 방산주를 빠지면서도 담았어요. 어쨌든 빠지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매수에 일부 있는 게, 그 조선이 매도 쪽에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죠. 그렇게 있는 게 특징이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를 지금 3일 연속 샀거든요. 오늘 규모를 많이 사진 않았지만, 근데 작년 8월 중순 이후에 4일 연속 삼성전자를 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과연 매수를 할 거냐.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쪽은 매도에 역시 조선,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원전 뭐 이런 등등 있고 매수는 이제 2차 전지로 좀 칠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업종별 골라 담기. 그러니까 SM, JYP는 파는데 YG는 사고, 에코프로비엠 파는데 엔캠은 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업종 내에서 골라서 사는 이런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매수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엔터주 선별적으로 매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꾸준하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관세맨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걸맞게 계속 매도하는데 이게 꼭 그 우리 시장 열릴 때 관세 얘기하고 미국 시장 열릴 때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잠들었다가 이제 미국 시장 열리면 또 그냥 좀 부드러운 얘기 해버리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이 관세 이슈가 최근에는 거의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반영되고 말고 또 미국 시장 돌아갈 때는 그냥 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니 상쇄시킬 수 있는 이야기 해가지고 좀 안정시키고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관세를 한번 더 나가서 2단 점프를 만들어낼 거냐, 관세 관련해서 이제 그런 흐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좀 관세 관련된 발언 오늘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메가세븐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대장주 노릇은 하는데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한때 애플이 쭉 올라갔다가 뭐 메타 계속 올라가고 뭐 엔비디아 올라가고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라도 돌아가면서 또 움직이는 게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담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3일 매수는 있는데 4일 연속은 8월 중순 이후에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매수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지금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막 메뚜기 같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란 말이 예전에 도서관에서 쓰던 말 아닌가? 하여튼 도서관에서 저기 누가 책 이렇게 얹혀놓고 자리 맡아버리면 그 자리 주인 올 때까지 앉아서 공부하다가 가고 또 다 이렇게 빈자리 찾아야 되고, 그게 메뚜기 어원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지금 이제 반도체 2차 전지가 어제 강했다가 오늘은 한알령 해제 관련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어쨌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게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하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주포나 주도주가 어정쩡하고 그냥 종목 장세만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어쨌든 좀 메인 주도주가 좀 등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그 올해 빅세븐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S&P 500 안에서 상승률 랭킹을 보면 그 메타가 19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248위, 아마존 265위, 애플 367위,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테슬라는 아예 그냥 저 하단에 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약간 강했던 종목보다 작년에 안 오른 종목을 찾아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제 보여드렸던 게 글로벌 반도체 상승률 랭킹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어 있다고. 작년에 그러니까 하위권 빅4가 올해는 상위권 빅4로 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가격 부담 덜한 종목들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기관들이 또 그런 종목들을 최근에 선호하는 게 일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류의 기업들을 또 계속 찾아보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